김수강 코치님, 오늘은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까운 친구들 중에 이제 나이 60이 넘으니까 여기저기 결리고 아프고 네. 힘들대요. 근데 특히 무릎이 네. 안 좋아서 네. 한두 시간 그냥 간단한 트레킹 걷자 해도 힘들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무척 고민스러워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쉬면 되나? 발을.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무릎 관절과 관련해서 좋은 운동법,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대체적으로 습관이 첫 번째 잘 안 움직이시려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움직이시게 될 때 무릎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무릎을 과하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쓰기 편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체중이 조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육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보통 그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또 무릎을 또 과하게 쓰시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체중,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체중, 과체중,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무릎을 과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지 관절을 봤을 때 같이 동반되는 근육들이 있어요. 협응을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관절들. 그게 뭐냐면 이제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고관절. 그 위에 또 이제 이 상체가 또 거기에 맞게끔 같이 작동을 해줘야 되니까, 합이 잘 맞으면 괜찮은데 합이 안 맞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절이 마모되는 현상, 관절이 서로 이렇게 마찰이 심해지면서 계속 마모가 되면서 그 연골이 닳아서 결국 인공관절까지 가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첫 번째는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나타나는 게, 첫 번째는 처음에는 무릎이 뻑뻑하고 뭔가 무겁고 통증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그게 심해지면서 이제 통증으로 이어지고,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통증이 이어지는 건데, 제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무릎 주변의 조직, 관절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을 조금 이완시켜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릎 주변의 조직들이 적정한 텐션, 그러니까 적정한 근육의 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의 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하모니죠. 하모니라고 보면 뭐냐면, 걸을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이런 동작, 움직임을 할 때 적절하게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서로 협응해서 잘 움직일 수 있는, 하모니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동작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씩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동작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건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는 서서 간단하게 무릎 주변을 순환시킬 수 있는 걸 하려면, 무릎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무릎은 이렇게 접혔다 폈다 하는 요 동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무릎을 쓸 때 보면 무릎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갈 경우에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과하게 나갈 때, 그때 무릎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동작이 주로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이제 비탈길을 내려갈 때, 내리막길에 내려갈 때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쭈그려 앉을 때, 그때 많이들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과하게 긴장을 하는 상태가 발생하면서 관절이 마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인데, 결국엔 무릎은 굽혔다 폈다를 자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릎 주변을 먼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굽혔다 폈다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앞으로 나간다라는 느낌보다도 중심선에서 잘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그래서 약간 좀 그 순환하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주변을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보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돌리면서 아니면 굽혔다 폈다 하시면서 다양한 방법대로 조금 관절 유격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굽히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뒤에 오금 쪽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오금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 잡아서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이 손이 해주는 역할은 결국 뭐냐, 우리 종이 접을 때 예전에 어떻게 하죠? 뭔가 이렇게 딱 옷을 접을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딱 접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잘 접힐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금이 잘 접힌다는 게 자체가 뭐냐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사이의 공간을. 그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잘 접힐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잡고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이 주변의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뒤쪽 다리 있죠. 이 뒤쪽 다리 무릎을 좀 풀고 싶을 때 이렇게 살짝만 내려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를 풀어주시는 건데 그러면 요 앞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이 주변에 있는 근육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무릎이 땅에 닿아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을 스트레칭을 하실 때보다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뒤쪽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햄스트링 쪽을 길게 하셔서 그래서 혈액순환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실적으로 앞쪽의 혈관보다는 뒤쪽의 혈관이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근육이 짧아진, 오래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얘가 짧아지니까 뒤쪽을 많이 이완시켜 주시다 보면은 훨씬 더 이 허리와 연관돼서도 훨씬 더 많이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게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을 조금씩 자신의 몸에 맞게 해주시면 결국 무릎 주변이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하시는 동작이 보면 이게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무릎을 많이 이렇게 굽혔다가 폈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관절부터 무릎 관절, 그 세 가지가 그다음 발목까지 해서 같이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가장 그 순환을 잘 되게 하는 몇 가지 동작들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몇 번이나 하면 좋을까요? 그냥 수시로 할까요? 보통 횟수보다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내가 과연 지금 이걸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툭 문득 한다고 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밥 먹을 때 대부분 약사님들이 약을 처방할 때 보통 식후에 30분에 드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잊어버릴까 봐, 약 먹는 걸. 우리가 밥 먹는 걸 잊어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식사라는 어떤 주기적인 반복적인 패턴에 플러스 약을 드세요라고 하듯이 보통 자기가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그런 어떤 패턴 안에 이런 동작들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보통 반복 횟수가 많다고 좋은 것보다도 그러니까 자주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쉽게 어떻게 하냐면 욕창을 예를 많이 들거든요. 욕창이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이게 바꿔줘야지, 안 그러면 혈액순환이 이제 안 돼서 이제 곪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몸은 스스로가 돌긴 하지만 그래도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가장 최소 2시간 정도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정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 정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적인 스트레칭이에요. 동적인 스트레칭은 뭐냐면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관절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정적은 근육이 늘린 상태로 기다려주는 거. 동적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적인 스트레칭을 먼저 보여드리면 보통 아까 쭈그려 앉는 자세를 손으로 받쳐서 그냥 가만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서서히 엉덩이부터 일어나 주시고 다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서서히 무릎이 많이 굽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적인 스트레칭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뒤로 뺀 상태에서 무릎을 그냥 툭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그 상태에서 상체만 조금 세워서 좀 늘어날 수 있게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옮겨서 천천히 일어나시고 반대발도 똑같이 무릎을 천천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러고 가만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상체를 옮겨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고 뒤쪽은 내가 늘어날 수 있는 데만큼만 해서 무릎을 잡으신 상태에서 오금 쪽이 늘어날 수 있게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대로 가만히 지켜봐 주시면 되고 호흡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되고 보통 이런 형태가 정적인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동적인 스트레칭은 계속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움직여 주시거나 그래서 최대한 동쪽은 크게 움직이시는 게 되게 관건이에요. 크게 움직여 주는 거. 그 다음에 앉을 때도 크게 그 다음에 일어나시고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뭐 갑자기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일어나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내가 늘리고자 하는 근육들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호흡에 맞춰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면 그게 동적인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